네, 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성준 체육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논술형 평가 해설 강의가 있겠습니다. 교과서가 있는 학생들은 교과서를 펴서 참고하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논술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의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의 주제는 챕터 1, 챕터 2, 챕터 3, 챕터 4까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문제는 챕터 1에서 2문제, 그리고 챕터 2, 챕터 3, 챕터 4에서 한 문제씩 나와서 총 5문제가 나옵니다. 자, 먼저 배드민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 298쪽, 페이지 300쪽을 참고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배드민턴 그립의 종류와 두 번째 배드민턴 서비스 반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배드민턴 그립 여러분들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다들 한 번씩 언급을 했죠. 자, 그립에는 웨스턴 그립과 이스턴 그립이 있습니다. 그쵸? 자, 웨스턴 그립은 라켓면을 지면과 수평으로 잡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초보자들이 사용하는 그립으로서 포핸드 그립을 강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백핸드 그립으로의 전환이 어려우며 손목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아서 다양한 기술이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논술형 평가에는 여러분들 라켓면을 지면과 수평으로 잡는 방법, 그리고 웨스턴 그립을 쓰면 되겠죠. 자, 다음은 이스턴 그립입니다. 이스턴 그립은 라켓면을 지면과 수직으로 잡는 방법입니다. 중상급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립으로서 포핸드 그립과 백핸드 그립의 전환이 빠르고 손목의 움직임이 자유로워서 다양한 기술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배드민턴 서비스 반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서비스 반칙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논술형 평가에는 총 4가지를 출제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 배드민턴을 할 때, 게임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상대방의 공을 먼저 넘겨줘야겠죠? 그걸 서비스 혹은 서브라고 하는데요. 이 서비스나 서브를 할 때 반칙을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의 4가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첫 번째 오버핸드입니다. 오버핸드는 핸드가 손이죠. 그쵸? 손보다 위에 있다 해서 서비스하는 순간에 라켓 헤드 부분이 라켓을 쥔 손보다 높이 올라간 경우 이때 반칙입니다. 상대방에게 점수를 1점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오버웨이스트입니다. 오버웨이스트는 웨이스트가 허리입니다. 그쵸? 자, 허리보다 위에 있다는 겁니다. 서비스할 때 셔틀콕의 타구 위치가 허리보다 높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이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1점을 주게 됩니다. 자, 다음 라인 크로스와 풋 폴트가 있는데요. 라인 크로스는 말 그대로 라인을 크로스 넘어간다 해서 자, 서비스나 리시브 할 때 코트 라인을 밟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때 라인을 밟고 서비스를 했을 경우에 점수가 깎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풋 폴트. 자, 발과 관련 있겠죠? 서비스할 때 정해진 코트에 있지 않거나 아니면 발의 일부가 지면에 닿지 않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발은 항상 서비스할 때 양 발은 지면에 항상 닿아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은 제자리 멀리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페이지 127쪽을 참고하세요. 제자리 멀리뛰기 동작에서 더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는 착지 동작이 중요한데요. 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는 착지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자리 멀리뛰기 착지 자세에서는 상체를 그림과 같이 앞으로 숙이고 팔을 앞으로 끌어당기면서 무릎을 최대한 앞으로 뻗어 착지 시간을 늦춰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상체를 앞으로 숙인다. 두 번째 팔을 앞으로 끌어당긴다. 세 번째 무릎을 최대한 앞으로 뻗는다. 그렇게 되면 착지 시간을 늦추게 되고 착지 시간을 늦추게 되면 기록이 훨씬 좋아지겠죠? 자, 다음 챕터 3 교과서 페이지 393, 페이지 414쪽을 참고하세요. 자, 응급처치 방법, 라이스 처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근육에 타박상을 입거나 좌상 또는 염좌, 골절이 되었을 때 하는 응급처치인 라이스 처치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타박상은 여러분들 운동을 하다 부딪힌 경우에 멍이 들거나 하죠. 그런 걸 타박상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좌상 또는 염좌는 여러분들 운동하다가 발목 삐거나 하는 거 기억나죠? 그렇게 발목을 삐거나 하는 거를 좌상 또는 염좌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골절은 뼈가 부러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때 하는 라이스 처치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라이스 처치법이란, 자, 왼쪽 그림 보시면, 자, 첫 번째,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상처 부위를 움직이지 않고 안정시킨 다음에 추가 상해를 예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휴식은 사실 시험에 나오지 않고요. 두 번째 얼음찜질이 중요한데요. 이 얼음찜질 할 때는 얼음찜질로 혈관을 수축시킨 다음에 출혈을 막고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얼음찜질이라는 거는 혈관을 수축시키게 되는데 혈관이 수축되면 여러분들 아무래도 혈관이 좁아지니까 피도 많이 덜 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피가 그만큼 덜 흐르니까 그 상처 부위가 더 잘 붓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그 다음에 출혈을 막게 되고 그리고 차갑게 되면 여러분들 신경이 둔화되거든요. 그래서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끔가다 잘못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다친 경우에 온찜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온찜질을 하게 되면 오히려 혈관이 확장돼서 출혈이 심해지고 통증이 심해집니다. 온찜질이 아니라 얼음찜질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컴프레션, 압박인데요. 뭐 붕대 같은 걸로 상해 부위를 감게 되면 붓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맞아. 네 번째, 엘리베이션, 환부 올리기. 상처를 심장보다 높이 들어야 됩니다. 이는 중력에 의한 것인데요. 중력에 의해서 심장보다 낮게 되면 상처 부위가 붓게 돼요. 그래서 왜냐면 피가 밑으로 쏠리거든요. 상처 부위로. 그래서 심장보다 높게 들어서 피가 쏠리지 않도록, 피가 모이지 않도록 해서 붓기를 가라앉히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형광펜치랑 아이싱 그리고 엘리베이션 이 부분이 논술형 평가에 나옵니다. 잘 알아두세요. 자, 마지막 챕터 네 번째 교과서 페이지 389쪽을 참고하세요. 자, 운동 손상입니다. 운동 손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논술형 평가에 있는 선생님이 근육통과 근육 경련에 대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근육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육통이라 하면 여러분들 제자리 멀리 뛰기 하고 나서 다음날 엄청 자다가 일어났을 때 막 근육이 아팠죠. 그쵸? 몸이 아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디 다친 게 아니라 근육에 알이 배긴 상태예요. 알이.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뭐 알이 배겼다라고 하죠. 흔히 그거를 근육통이라고 하는데요. 알이 배기는 원인은 근섬유가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지를 못하여 염증이 발생하거나 근육신경에 피로가 쌓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하게 되면 알이 잘 배기게 돼요. 그렇죠? 이거는 근육에 염증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근육신경에 피로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빠르게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가벼운 걷기나 정리운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근육의 피로를 풀어줘야 되고 그리고 힘을 강하게 주지 않는 정도로 근육 마사지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세요. 자, 근육 경련입니다. 근육 경련도 여러분들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신체 부위에 쥐가 난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뭐 특히 축구를 하다가 종아리에 쥐가 많이 나죠. 그쵸? 이 쥐가 나는 원인은 근육과 신경이 피로해져서 근육이 수축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피로해짐으로 인해서 근육이 수축이 됩니다. 근육이 수축된다는 것은 근육이 뭉친다는 거예요. 반대말로는 이완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근육이 수축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료 방법으로는 온찜질입니다, 여러분. 냉찜질 안 돼요. 이때는 온찜질, 그리고 근육 마사지를 통해서 뭉친 근육을 풀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완시켜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논술형 평가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등교 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열공하세요, 여러분.